사자자리가 연애를 하는데 제1법칙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멘탈적이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씬 같은 곳에서 챔피언을 먹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듣자보는 묘하게 들어가는 방송 비가든 살든 구독 다시 별자리 방송. 참부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12별자리 중에서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사자자리와의 연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사자자리는 8월이죠. 8월 달은 뭐죠?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하루로 치면은 한 11시에서 1시 정도의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자리의 수호 행성이 태양이거든요. 그만큼 사자자리들은 뭘 하더라도 열정적이라는 거죠.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자기 일이라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그런데 연애라고 열정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사자자리와 연애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로맨티스트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에너지를 뭐 건강하게 쓰는 사자자리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는 사자자리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사자자리하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재밌어요. 왜냐? 사자자리 별자리 자체가 파티, 노는 거, 창의력 등등등등등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누구랑? 내 주변 지인들과 나랑 재밌게 놀고 싶은 텐션 높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재미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바로 사자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사자자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예술 계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자자리예요. 사자자리가 뭐 딱딱한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되든지 이러면은 이제 근질근질 하죠. 주말마다 어디 놀러 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사자자리와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굉장히 즐거운 연애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사자자리의 기질상 사자자리는 언제나 베스트, 최고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애보다도 기억에 남는 이런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커요. 본인 자체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가오 떨어지는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딜 가든 베스트를 가게 돼 있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든 하다못해 영화를 보러 가도 뭔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영화관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생각보다 사자자리들은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물론 사자자리한테 다가가기 이전에는 원래 사자자리들이 오지랖도 넓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자자리는 일단 연애에 딱 꽂히게 되면은 굉장한 로맨티스트, 해바라기가 딱 됩니다. 그 해바라기 아니고 별자리에서 중요한 태양 별자리도 있지만 그 태양 별자리의 기질을 또 결정짓는 게 이 머큐리, 수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자자리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머큐리, 수성이 개자리거나 사자자리거나 처녀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개자리하고 처녀자리도 다 상대방한테 굉장히 봉사하는 별자리예요. 물론 개자리와 처녀자리의 이 어떤 서포트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자자리들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개자리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자자리라면은 젠틀하고 배려심 많게끔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 그런 약간 케어받는 느낌의 연애를 할 수가 있고, 처녀자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자자리와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약간 다분히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연애하는 당사자의 약간 모자란 부분들을 메꿔주는 그런 사자자리의 연애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자자리가 연애를 하는데 제1법칙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멘탈적이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씬 같은 곳에서 챔피언을 먹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자자리의 주변의 그냥 이성들은 나랑 그냥 즐겁게 즐기는 엔조이하는 그런 관계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자리와 내가 연애를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뭔가 열심히 일가를 이룬 그런 사람 정도는 돼야겠죠. 잠깐 스킵하면 변사체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자자리와의 연애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만약에 내가 사자자리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잘난 척을 많이 하진 않는지, 오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왜냐? 이 사자자리들이 워낙에 꾸미는 걸 좋아하고 패셔너블한 별자리거든요. 근데 그 사자자리가 인물도 좋다. 그러면 거의 58,000% 왕자병 아니면 공주병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심지어 사자자리들은 본인보다 뭔가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질 않아요. 그냥 내가 짱이어야지 돼. 내가 리더여야지 되는 그런 기질이 좀 있거든요. 내가 넘버원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내면 깊은 곳에. 그래서 왕자병이나 공주병이 되면 연애에 정말 답도 없다. 그거는 연애가 아니고 시중 두는 돌쇠 같은 혹은 비서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어쨌든 사자자리는 불띠예요. 열정적인 불띠. 그렇기 때문에 사자자리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자자리와 연애를 할 때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사자자리들이 화를 내거나 삐질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자리의 길을 돋궈주는 아주 좋은 방법은 칭찬이에요. 칭찬. 우쭈쭈 우쭈쭈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사자자리도 이 우쭈쭈 우쭈쭈 하는 칭찬에 너무 내가 비행기를 타버리면은 본인의 내면 자체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연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생활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자자리들이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아무튼 사자자리와의 연애 저는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연애 상대로 만나봐야 할 그런 별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로맨틱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겉으로 봐도 정말 멋있거든요. 왜냐하면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허세가 많고 허영이 많은 그리고 밝고 에너지 넘치고 예쁜 별자리가 바로 사자자리이기 때문입니다.